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설계전공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학위가 부전공 수준으로만 인정됐던 것과는 달리 2022학년도 3월부터는 학생 설계전공으로도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학사과는 학생 설계전공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설계전공 이수자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육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봄부터 학생 설계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학생 설계 전공은 학생이 직접 새로운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범죄학, 운동과학 등 다양한 학생 설계 전공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부터는 자유전공학부 소속의 학생들의 학위가 부전공 수준으로만 인정되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학생 설계 전공을 이수 중인 모든 학생이 복수 전공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설계 전공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 전공을 설계할 때 구성하는 교과과정 편성학점은 33학점에서 51학점 이상으로 바뀌었고 이수학점도 21학점에서 39학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학위를 수여하게 되면서 기존 부전공 수준의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학생 설계 전공 이수자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학교 측은 기존 학생 설계 전공 데이터를 스누지니 사이트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게시하고 학생 설계 전공 전담 운영 기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누지니 사이트에 접속하면 마이 페이지에서 학생 설계 전공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계 전공 학위를 누르면 바로 새로운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설계 전공명, 지도 교수님 성함 등을 입력한 뒤 교과목 검색을 통해 바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설계 전공 탭을 통해서는 본인이 만들어뒀던 설계 전공과 이수 중인 설계 전공을 조회할 수 있고 설계 전공 검색 탭을 통해서는 기존 학생 설계 전공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누지니 사이트에서 학생 설계 전공을 설계했다면 자유전공학부에서 사전 면담을 진행한 뒤 스누지니를 통해 전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설계 전공 신청은 올해 10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도 소속 학과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이래서 체계적인 지원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전문 운영 기관, 자유전공학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계속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유전공학부에서 좀 안내도 하고 있고 기존 설계 전공에 대한 안내도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많이 문의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시고 미리미리 짜보고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신청 과정의 불편 사항들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손쉽게 학생 설계 전공을 만들 수 있게 된 지금 학우분들도 마음속에만 있었던 나만의 전공을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SUB 뉴스 육경은입니다.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의 우리 학교 버전이 출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자신의 방문 장소를 비교해보고 접촉 위험이 발생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은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의 우리 학교 버전이 출시됐음을 공지했습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란 사용자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자신의 방문 장소를 비교해 접촉 위험이 발생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지난 3월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한 통계조사에 있어 조사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된 것으로 우리 학교와 경기도 간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 이번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우리 학교 역학조사 대응팀에서 파악한 교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반영하여 서울대 코로나 동선 안심이 버전이 새롭게 개발된 겁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앱을 다운받는 스토어에 코로나 동선 안심이를 검색한 후 설치받은 뒤 앱에 접속해 설정 탭에 들어가 서울대 코로나 동선 안심이란을 누른 후 마이스누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홈 화면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for 스누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접촉 위험 확인하기를 눌러 확진자 동선 정보와의 동선 겹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 동선 탭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동선을 지도로 볼 수 있고 확진자 현황 탭에서는 전국과 관심 지역에서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의 결합, 분석 등이 가능한 4세대 동형 암호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노출 걱정 없이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와 같은 앱의 소개와 자세한 사용 방법을 공과대학, 간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등 각 단과대학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SNS를 통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와 영상까지 게시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불안했었는데 이 앱을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다녔던 동선을 확진자랑 겹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학교 안에서도 쉽사리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이번에 개발된 앱으로 학우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공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앱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SUB 뉴스 배정현입니다. 6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서는 5월 24일부터 시작해 6월 11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제15회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은유 작가와 함께하는 해당 행사는 6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